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이제 또 저녁 시간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천 회장의 이야기를 또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뭐 삼성전자 이야기는 제가 뭐 늘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한번 좀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이 금융시장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워낙 그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뭐 작전주들이 많아요. 작전주. 뭐 2차 전지 작전주 이런 쪽들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살얼음판 우리 여의도 살얼음판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정도로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잘 아실 겁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이복현 씨죠. 금융감독원장. 일단은 증권사하고 자산운용사의 그 불법 영업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그런 방침을 밝힙니다. 엄단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복현 원장이 지난 20일인 것 같아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여의도 증권가가 이제 살 얼음판이에요. 살 얼음판이고 금감원은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주가가 오르는 업종에 작전주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제 파장이 주목됩니다. 아직까지도 작전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작전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순진한 개미들, 뭐 거의 신입 개미들이죠. 주린이들의 주린이들 조심해야 돼요. 그냥 당합니다, 그냥. 엉뚱한 이제 사태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2일인 것 같아요. 한국거래소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벌 100개로 다스린답니다. 일벌 100개로 다스려서 폐가망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검찰총장이 다 거래소를 찾은 것은 결국 보니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네. 이 거래소를 갈 일이 없죠. 검찰총장이. 근데 오죽했으면은 가가지고 일벌 100개 하겠다는 일벌 100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4월 24일하고 6월 14일이죠. 잇따라 가지고 하한가 주가 조작 사태가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겁니다. 엄정 대응. 그리고 하여튼 그 관련된 뭐 경과, 배경, 전망 한번 이런 식으로 문답 형식으로 풀어놓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본시장 빌런을 겨냥한 이복현 금감원장 이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주제로 지난 20일 날 보니까 이복현 원장이 갑자기 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등 이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임원회의는 비공개 회의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원장 발언이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원장의 임원회의 발언을 공개를 했어.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공개를 했고요. 이 원장은 그 임원회의 구체적인 사건의 사례를 또 들기도 했는데 향후 자본시장 그 빌런이라는 게 뭐냐 악당들이죠 악당들 이거에 대한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선은 그 하한가 사태가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하한가 사태 그 지금 보니까 이복현 원장의 머릿속에 있는 사건을 보면은 아마도 절반 이상은 주가 조작 그 대책에 꽂혀 있는 건가 봐요. 지난 4월에 SE증권발 사태로 8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여기에 주가 조작단이 개입된 것이고 그동안 주가 조작이 몇 개월간 작업했다가 수익 챙기고 빠진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3년간이나 스멀스멀 해가지고 주가를 올린 거야. 그래서 초유의 주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도 또 5개 종목이 또 골 때리게 또 무더기 한 거 있어요. 뭐 동일산업, 만호제강, 동일금속, 대한방직, 방림인데 3년 넘게 스멀스멀 주가를 올렸다가 급락한 겁니다.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이 1년에 2차례나 발생하는 건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두 번 진짜 매우 참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주가 조작 사태로 4월 24일, 25일 날 이틀 만에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을 했고, 첫 번째 주가 조작은 차익 결제 거래죠. CFD 주가 조작 총로가 돼가지고 그 반대 매매로 이제 급락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원인이 나왔는지, 전에 나온지 한번 나왔어요. 어떤 원인인지를 한번 봅시다. 사건 조사 그 수사 중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복현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렇게 밝혀요. 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가지고 해당 종목과 해당 사안을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다.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주목되는 점은 4월과 6월 주가 조작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 첫째로는 이번 5개 종목도 앞선 8개 종목처럼 장기간 꾸준히 올랐고, 둘째는 하루 만에 동시에 한가 찍고, 셋째는 한가를 찍은 유통 주식수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10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주가를 수년간 꾸준히 올릴 수 있었던 거죠. 다만 급락한 원인은 서로 다르다. 4월 주가 조작 때는 그 CFD를 통해서 반대 매매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CFD 계좌와 무관했다 하죠. 반대 매매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 매매가 나올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둘씩 이제 매도해가지고 나서다 보니까 무더기로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이제 급락했다는 그런 분석이 유력을 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한가 기록한 5종목은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인데 언제 풀리게 되냐? 현재로서는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금융이나 금감원에 물어보니까 이제 뭐 거래 정지 상태가 오래 걸지는 않을 것인데, 사실 주가 조작으로 하한가를 기록했다고 거래 정지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지난 4월에는 거래 정지를 하지 않았어요. 왜 거래 정지를 했을까? 냅둬야지 그냥. 하여튼 근거가 된 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와 관련한 조치 제12조인데, 거래 상황의 급변 또는 풍문 등과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최대 매매 거래 정지까지 할 수 있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거래 정지를 한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4월에 8개 종목이 한가 폭락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한가 따라잡기로 이제 이들 종목을 산 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오를 거다 생각해가지고 매수를 한 건데 당시에 더 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 투자 손해도 있고, 이번에는 방치하다가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아보자, 이런 취지인가 봐요. 그래서 거래 정지 초강수를 썼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한가 사태 5개 종목의 그 거래가 중지된 가운데 증권사가 거래 정지 종목에 대한 신용 대출 이자를 지속해서 징수하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합니다. 투자자로서는 주식 손절매가 불가능하고 대출 만기 연장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발이 묶인 채 이자만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현금을 빌린 개념이므로 당연히 이자는 받아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죠. 그럼 향후에 나올 대책이 있느냐? 물어보니 현재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검이 이번 주가 조작 사태를 조사나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4개 기관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서로 조율하고 논의하는데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가 봐요. 대책 발표 시점은 당장 언제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 다만 조사 결과에 앞서서 주목되는 점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그물망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18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CFD 계좌에 대해서 집중점검인데 3,400개 CFD 계좌의 40개월치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거라고 하네요. 국내 13곳, 해외 5곳 증권사니까 웬만한 증권사는 모두 조사 대상에 오른다. 그 유사 투자 자문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지난달 금감원 내외 전담 조직인 유사 투자자 자문업자 불법 행위 단속반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가 조작에서 라더견 대표가 그 유사 투자 자문업 등록 및 이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을 했는가 봐요. 유사 투자 자문업체 수가 2019년 말에는 868곳에서 올해는 2139개로 3년여 만에 2배 넘게 급증을 했네요.
유사 투자문화하고 리딩방이 불법이 원상이 되고 있어서 이를 조사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카페에 대한 특별 단속도 진행되고 금감원이 특별 단속반을 꾸린대요. 6월부터 10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특히 이번 달 하한가 사태의 경우 온라인 주식 카페 운영자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고 이 때문에 온라인 카페를 통한 주가 조작 정황을 전방위로 조사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20일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죠. 여기 계류 중인 만큼 조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그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조작이 잇따라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지도 주목해서 봐야겠죠.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그 예정인데 법사위 전체 회의를 주목하는 그 일화가 합니다. 하여튼 나쁜 놈들이 참 많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또 이어서 다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